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 허일쓰기입니다. 참 많은 소식들이 들렸던 주말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주목했던 굵직굵직한 일들이었는데요. 기쁜 소식도 있고 실망스러운 소식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주 휴전이라는 반가운 소식에 뒤이어서 열린 대면 협상, 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세계 경제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유인 우주선이죠. 이 아르테미스 2호가 무사히 우주 비행을 마치고 샌디에고 앞바다로 귀환을 했습니다. 또 이번 주말에는 어거스타 골프클럽에서 열렸던 마스터스 대회에서 그동안의 슬럼프를 깨끗이 씻어내듯이 로리 맥켈로이가 우승하면서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그가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좀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 큰일을 해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겠지만 골프는 선수들의 멘탈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 최경주 선수가 특히 퍼딩을 앞두고 그린 위에서 이동을 하면서 이 속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 극도의 긴장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즐겨 부르는 찬양은 내 영혼 평안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두 찬양을 가장 즐겨 부른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도 좀 마음을 다스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요동칠 수 있는 소식들이 특히 많이 들리고 있는 요즘인데요.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는 것, 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13일 월요일에 온 시카고 뉴스는요, 주요 소식들에 이어서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유스그룹 김신영 전도사님을 오늘 끝으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이 부모님들께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과 또 그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들어온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이 지난 12일 결렬로 끝났습니다. 이스마엘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결렬된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서 호르무즈 해협 문제 등 두세 개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가이 대변인은 양국이 몇 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에 도달했지만 두세 개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그 결과 합의가 불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과 지역 현안들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양측의 시각 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단 24시간 동안의 협상으로 모두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끌었던 벤스 부통령은 이슬람아바드의 한 호텔에서 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아무런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말했는데요. 짧은 회담 뒤에 즉시 파키스탄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란과 21시간 동안 협상을 하면서 이란에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벤스 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추가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이 필요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핵에 대한 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목표이고 또 미국이 협상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이어서 미국은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란이 수용하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을 남기고 이란을 좀 압박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2분 만에 기자회견을 끝내고 파키스탄을 떠났습니다.
세계 주류 언론들은 회담 결렬 직후 앞으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마치 안개 속과 같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결렬을 빌미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공격을 크게 강화할 수 있고 이는 협상에 다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 인프라 파괴 위협, 또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장기 봉쇄 카드가 전 세계를 우려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 양측은 파국 위기 또 대화 모색 사이를 계속해서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사회는 협상 결렬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종전 합의를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군은 동부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란 항구를 출입하는 모든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중부 사령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고령에 따라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봉쇄 조치는 아라비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모든 이란 항구를 포함해서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중부 사령부는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렬 후 이란을 향한 제한적인 군사 공격 재개를 옵션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등 트럼프 대통령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적 불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수정헌법 25조입니다. 이것은 대통령 직무 정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 수정헌법 25조 발동까지 언급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 끝에 결렬을 선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이종 격투기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고 CNN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을 취재하던 이 현장 기자들이 트럼프 일행이 미소를 지으면서 경기를 즐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슬람아바드에서 이란과의 협상 타결이 불발됐다고 벤스 부통령이 발표한 직후에는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이 비춰지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해상 봉쇄 발표 직후 국제 유가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배럴당 103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차질 우려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인플레이션 지표가 2024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상황에서 이란과의 전쟁 위기까지 겹쳐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민주당의 에릭 스월웰 의원이 성추문 의혹이 확산됨에 따라서 결국 선거 운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이란에서 최소 3,370명이 희생됐다고 이란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쟁에서 수습된 시신 3,370여 구에 대해 과학적 신원 확인 인증 절차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희생자들 중에는 이란인들뿐만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터키, 파키스탄, 중국, 이라크, 레바논 국적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전쟁을 둘러싼 레오 14세 교황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의 도덕적 권위와 워싱턴의 정치 군사적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는데요. 수십 년 만에 교황과 미국 대통령 사이에 가장 날선 대립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이란 전쟁을 기점으로 레오 14세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균열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초의 미국인 교황이죠. 레오 14세는 그간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직설적인 비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했었는데요.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점점 태도가 강경해지고 있다는 악시오스의 보도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을 강하게 비판한 레오 14세 교황에 대해서 범죄 문제에 나약하고 외교 정책에서는 형편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교황은 원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최근 기도회 또 SNS 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전쟁에 대한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유인 우주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난 10일 저녁 8시경 샌디에고 인근 앞바다로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탑승했던 4명의 비행사 모두 건강한 상태로 해군 수송함으로 안전하게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뉴욕 맨하튼 지하철역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해서 승객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어제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40분경 그랜드 센트럴역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벌목용 칼을 휘두르면서 승객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승강장에서 84살의 남성을 공격한 뒤 위층의 승강장으로 이동을 해서 추가로 2명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용의자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는 무차별 범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어거스타의 어거스타 내셔널 골프 클럽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로리 맥클로이가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우승했습니다. 그는 세계 랭킹 1위인 스코티 셰플러를 한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라서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그린 재킷을 입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으로 맥클로이는 다양한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요. 먼저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제패하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역대 6번째로 달성한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타이거 우즈 이후 24년 만에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대회 2연패의 위협도 이뤄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카고 교통국은 오늘부터 웨커 드라이브와 랜돌프 스트리트 사이에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우스 방향 차선을 공사로 인해 전면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폐쇄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지속될 예정이어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시카고 전역에서 총격 사건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명이 사망하고 최소 2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일요일 새벽에는 어빙파크 로드에서 한 여성이 남성 3명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하루 종일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는 날씨 보이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강한 뇌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0도 가까이 오르면서 이맘때 평균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쪽 그리고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다소 후덥지근한 기온까지 감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또는 뇌우가 예상되고요. 지역에 따라 최고 기온 78도에서 80도 예보돼 있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대체로 흐리고 역시 뇌우 예상됩니다. 최고 82도, 최저 65도. 수요일인 내일 흐리겠고 최고 71도, 최저 61도. 목요일 역시 흐리고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2도, 최저 57도입니다. 현재 기온은 64도, 함께하고 계신 현재 시각은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 김신영 유스그룹 전도사님께서 학생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아이들로부터 많이 받으셨던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부모님들의 질문과 그 답변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네.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전도사님께서 교회 학교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른들 아무래도 자녀 양육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시죠. 이외에도 이제 정치 이념에 관련된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전도사님께서 미리 저에게 주신 질문을 토대로 하나씩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나이일 것 같긴 하거든요. 자유를 원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 성경적인 위계 질서를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질문도 많이 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아 부모 말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런 계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유에 대한 구절도 있습니다. 자유를 갖고 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구절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잘 설명해서 자유만으로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거지, 자유를 가지고 죄를 선택하면 이거는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자유가 아니다. 이거를 좀 일찍 알려줘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중학생 애들 아니면 초등학생 애들이 물어보면 사탕 얘기를 해요. 사탕을 맛있고 먹고 싶은데 그렇다고 맨날 사탕만 주면은 다들 아프겠죠. 병에 걸리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부모님이 다 좋은 걸 주고 싶지만 안 된다고 할 때가 있다. 건강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금방 이해를 하겠네요. 네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네네네. 그 가운데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재미도 없고요. 네네. 사실 알아야 재밌는데 말입니다. 이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들도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성경이고,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이한테 성경을 들이밀기 전에 저는 일단 부모님들한테 기도를 좀 해보시라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정 예배를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시키는 것보다 아무래도 하는 거를 보고 많이 따라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본인도 성경 안 읽으면서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한다, 이 그림을 안 만들고 엄마 아빠도 성경 읽네? 그럼 나도 읽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 부모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이 핸드폰 늘 보시면서 자녀들에게 보지 마라, 성경 안 읽으면서 아이들에게는 성경 읽어라, 이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육이 힘든 거죠. 네, 맞습니다. 저도 좀 많이 찔리거든요. 부모님이 먼저 핸드폰 멀리하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는 모습 보여준다면 뭐 아이들 자연스럽게 따라할 것 같긴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좀 신앙 서적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런 네네. 부분에서 도움을 원하시면 또 전도사님께서 신앙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책들을 선별해서 권해 주십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많이 있죠. 일단 시중에 있는 거 참 많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게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소설 같은 거 되게 좋아했는데요. 근데 소설이 참 많이 있어요. 종류가 많이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소설도 있고 아닌 소설도 많아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진 소설을 어쩌다 읽게 됐어요. C.S. 루이스가 쓴 이제 판타지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상징인 캐릭터 나오고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구원 비슷하게 얻고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대충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전혀 이제 렉처 같지 않고 제가 렉처 같은 걸 되게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네. 왜냐면 교회도 설교를 듣는데 내 개인 시간까지 설교를 듣는다 약간 이런 피해의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냥 소설이니까 소설처럼 읽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것도 다 신앙 형성에 도움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네. 어렸을 때는 저는 그게 참 도움이 됐습니다. 크리스천이 쓴 책들은 이제 이런 주제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판타지 이야기를 읽더라도 삶이 무엇인가, 죽음이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궁금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답이 이제 다른 곳에 없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는 좀 실질적인 고민과 또 이에 따른 질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국 학교, 특히 음악 또 스포츠 관련된 활동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학교에서 스포츠를 하는 경우 또 오케스트라 많이들 시키시잖아요. 이 연습이나 게임이 주일과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하는 질문들도 부모님들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거는 그 불의 전차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크리스천인데 이제 운동선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영국의 운동선수인데 달리기 계주를 해야 되는데 주일이라서 이분이 이제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엄청 욕을 먹었죠. 왜 교회 간다고 이 국가 행사를 안 가느냐. 그래서 엄청 욕을 먹었는데 이제 결국 자기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을 뛰게 됐어요. 주일날에 안 하고 토요일날에 하는 다른 종목으로 뛰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금메달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주일날 저희들이 하나님과 교회에 가겠다는 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거 하고 싶죠. 다른 거 겹칠 때 많죠. 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가 돼야 돼요. 이거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이거를 되게 진지하게 이제 아이랑 이제 1대1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서 못하는 일이 참 많았어요. 이게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또 뭐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들도 나도 다른 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과 약속 때문에 내가 주일날 오는 거야. 우리는 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에 하는 뭐 행사 이게 재밌어서 즐거워서 대부분 그걸 가지고 갈등하는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이게 재밌고 이걸 더 하고 싶은데 이걸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래서 결국 다시 저희들이 자유라는 그 주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유를 가지고 결국 어떤 우선순위를 갖게 될 건지 저희들이 앉아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갖고 있고 이걸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우리의 의무가 뭘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게 당연한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래서 네. 이 친구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친구가 만약에 저는 그냥 교회 한 달에 한 번 가고 싶어요. 잘 네. 설명해 줘야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사실 저희들이 말이 좋아서 교회 가는 거지 일주일에 성경 관련된 행사를 지금 3시간 딱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정 예배 얘기 드린 것도 저희들이 주일날 3시간 가지고 택도 없어요, 솔직히. 네. 왜냐하면 교회 떠나면 이제 세상에 뒹굴면서 이제 세상적인 삶을 6일 내내 살아요. 그리고 또 주일날 집에 돌아오고 나서도 이제 다들 이제 경건하게 있는 분들 참 드물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 질문 이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지한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출석을 잘 하다가 대학 진학 후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전도사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세계관 강의를 하게 된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생까지는 그냥 엄마 아빠의 믿음 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이제 자기 믿음에 대한 챌린지를 사실상 안 들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가면은 이제 별의별 이념과 사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 중에는 이제 본인이 피해자라고 이제 믿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이념들이 있어요. 내가 피해자라고 이제 이걸 갖게 되면은 교회가 나쁜 거고 가부장적인 거고 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피해자야. 내가 피해를 입은 거야. 나는 잘못을 당한 거야. 너희들은 나빠. 이렇게 뒤틀려진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념적인 문제로 이렇게 떠난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쾌락주의로 간 친구 참 많고요. 대학교가 되면은 이제 나 이제 자유야. 나 이제 어른이야. 그래서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아주 이 자유를 가지고 술, 담배하고 이제 다른 이성 친구들이랑 이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경우가 또 많습니다. 대학교 가기 이전에 이 많은 이슈들을 다 얘기를 해야죠. 이 얘기를 하는 게 참 불편하고 되게 이제 싸우기도 하고 이럴 텐데요. 근데 이걸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네들이 다 대학교 때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무조건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계관 정립을 좀 일찍 그래야 이 자유가 와도 다른 이념들이 들어와도 이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크리스천이야. 자유가 있지만 나는 쾌락주의로는 갈 수 없어. 이런 결정을 좀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드는 생각은 이 미국 대학은 완전히 캠퍼스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가정을 떠나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그런 영향을 받기 쉬운 환경들이 조성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학을 가기 전에 반드시 또 부모님들께서 이 자녀들을 위한 어떤 신앙교육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 해주신 것 같고요. 이 전도사님 끝으로 이중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세계관 강의도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끝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두 문화 사이에 낑긴 이제 애매한 사람이죠. 1.5세인데 부모님의 사상과 이 문화가 친구들과 선생님들 문화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래서 나쁜 거야, 엄마 아빠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약간 엄마 아빠의 안티테제적인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도 한때 그랬고요. 그래 나는 엄마 아빠랑 달라. 이게 제 아이덴티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주고 싶은 말은 이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아이덴티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덴티티가 그 어떤 다른 문화적인, 시대적인, 성별적인 모든 아이덴티티를 뛰어넘고 오히려 여기 안에 연대가 있어요. 나랑 엄마 아빠랑 크리스천이야. 나랑 할아버지랑 크리스천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생각도 갖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똑같아. 우리 가정 예배하면 다 똑같은 마음이고 기도하면 같은 마음이고 성경 읽으면 같은 마음이고 교회 가면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 안에 연대를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게 훨씬 중요하고 여기 안에 있는 연대가 훨씬 더 강해요. 진짜 믿음에 진지하다면 다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문화, 시대, 성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읽어요. 그리고 지금 압도적인 베스트셀러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령님 움직이고 계신 거고 진짜로 이게 작동이 돼요. 신앙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함을 권면해주고 싶고요. 질문들이 있으면 또 목사님들한테 아니면 저한테라도 해주시면 이제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실제적인 그 현장에서 경험하신 일들 그리고 또 받으신 질문들을 토대로 함께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온 시카고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한인 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 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